올해는 단비가 아니라 지옥문이다. 네, 장마를 앞두고 한 스포츠 신문이 이런 타이틀을 썼는데요. 바로 KBO 리그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네네. 수영 씨가 아무래도 야구 전문가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KBO 리그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수는 그대로예요. 144경기. 일정이 빡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우천 중단이나 취소가 되면 다음 날 서스펜디드로 더블헤더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이 장마가 반가울 리가 없겠습니다. 이게 네. 단순히 더블헤더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다 꼬이는 거예요. 뭐 구단 운영, 훈련, 뭐 숙소, 티켓. 뭐 장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 장맛비가 좀 반가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KBO 리그처럼 정말 제발 좀 짧게 끝났으면 하고 바라는 곳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글쎄요, 비가 좀 대차게 내리다가도 경기 시간에만 딱 그쳐주면 딱 좋을 텐데.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네. 있는데 1년에 몇 경기 안 되죠. 아마 뭐 전국에 동구장을 짓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중계진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이광길 해설위원님께 전화 한 통 드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은 프로야구 구단 KBO 리그 그리고 야구 팬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날 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You're here You're here 한 번 더 될 때까지 네, 이승환의 덩크슛으로 6월 24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야, 야구 팬들 비 오지 마라 주문 좀 외우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장마가 반가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장마는요 선수들도 안 반가워요. 그러니까 잠깐은 쉴 수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 하루가 당장 쉬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 오기를 바라는 건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되게 컨디션 난조로 한 해 농사를 다 그르칠 수가 그렇겠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비가 오려고 하면 허리가 자꾸 아파요.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네, 네. 여러분들께서는 비를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 보면 그래도 비 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는 비 오는 거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비가 오면 자꾸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지금 아직 비는 안 오잖아요. 부산은 아직 저희가 있는 이곳은 아직 비가 시작이 그러니까요.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6시부터 비가 예정돼 있던데 네. 야구가 6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계시는 지금 그곳의 날씨는 어떤지 저에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네.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야구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었는데 또 노래는 덩크슛 이런 노래가 나가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운동은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여름 다가오면서 사실 예전에는 여름이 다가오면 운동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출의 아무래도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휴가 계획들이 좀 많이 네.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가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떨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 이맘때 지금 단기 속성으로 막 네. 몸매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운동하고 계시는지 오늘 OK 리서치를 한번 받아보죠.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네. 예전에는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넣게 되니까 네. 몸매도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아침 출근할 때 걸어서 다니거든요. 네네. 오늘도 걸어서 왔는데 이제 그 장마철 다가와서 그런지 너무 습해요. 그렇죠. 네. 출근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땀으로 목욕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장맛비 이제 시작돼서 비가 오면 네. 어떻게 해요? 출근? 그럴 때는 이제 차를 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게 더 편하긴 해요. 사실 오늘도 걸으면서 내가 이제 왜 이래야 되나 막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예. 걷기 운동 꾸준히 하면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계시는지 저희에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보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홈트레이닝. 네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장비를 막 사더라고요. 네.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래서 옆에서 이제 뭐 보통 스쿼트라든지 플랭크 네. 뭐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영상 보고 막 따라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한번 해보려고 아. 했는데 1분을 못 버티겠더군요. 아. 네, 스쿼트는 한 30개를 못 넘기겠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왜 폼 롤러라고 네, 네, 네.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하려고 가급적이면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진짜 운동이랑 저는 참 안 친한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등에 대고 돌리면은 시원하죠. 네, 시원하면서 아파요. 예. 야,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광길 해설위원님이 네. 그걸 한때 들고 다니셨어요. 오.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때 그거 갑자기 땅바닥에 누워요. 그걸 대고 하면은 진짜 벼락 치는 소리가 나요. 네. 두두두두두. 네. 그리고 입에서는 막 신음 소리가 나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중계를 꽤 길게 하시니까 네.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괜찮을 것 진짜 같아요. 허리 아파요.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허리에 습기 차요. 진짜로. 네, 네, 더 아픈 것 여러분들은 같아. 어떤 운동 하고 계시는지 저희에게 OK 리서치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선물 소개해드려야죠. 네. 20년 치커로스팅의 전통 휴거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오쿠닥에서 치킨 상품권, 몸앤찹, 입앤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 많이 하시고 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저희가 야구 얘기를 했더니 야구 얘기 문자 올려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7732번님이 이렇게 흐리고 소나기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왠지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그나저나 메이저리그도 다음 달 하순쯤에는 개막한다는 얘기에 조금 설레네요. 네. 라고 하셨어요. 2234번님도 어제 야구는 마지막에 역전으로 끝내기까지 이겨서 짱 좋았어요. 오늘도 이겨주길. 네. 어제 야구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어제 9회 말에 김준태 선수가 네. 끝내기 안타 치면서 4대3으로 역전했죠. 네. 예. 그게 그 전까지 기아전 6연패였거든요. 이걸 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 끊었습니다. 네. 예.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 상승세를 오늘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으실 텐데 예. 일단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듣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저 못받아 그때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나다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든 질문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구부리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왜 이래 나 이제 거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구부리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기도할래. 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 어떤 운동 좀 하시는지 저희가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했더니 네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장맛비 시작됐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허리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7433번님이 비가 오면 허리 아프시죠? 더 시간 지나면 비 안 와도 아파요 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인데 슬프다. 그러니까. 예, 진짜 그래요. 예. 네. 이제는 진짜 안 쑤시는 데가 없어. 그래서 사실 진짜 이런 때일수록 운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운동이랑 별로 안 친하지만 진짜 하루하루가 몸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면 주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운동 좀 하라고 네. 운동하라고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 하시는지 쭉 한번 보고 예.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저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뭐 뼈 쪽 관련해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도 이제 노화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그 근력 운동만 잘 해주셔도 이렇게 막 쑤시고 결리는 게 많이 없어져요. 네. 근력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걷거나 뛰거나 해주시면 그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을 네.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걷거나 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그러네요. 예. 네. 8755번님,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빨리 뛰기를 좀 하다가 마지막에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다른 운동은 못 해봤어요 하셨는데. 네. 걸음의 속도를 빨리 그렇죠. 했다가 네. 조금 빨리 뛰기도 했다가 네. 마지막에 스트레칭까지. 그러니까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걷거나 뛰는 것보다는 네. 약간의 그렇게 스피드를 업하거나 다운시키는 게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대요. 수영 씨도 출근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일정 속도로? 저는 천천히. 천천히. 아니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네. 좀 문제가 되잖아요. 계속 땀 냄새 나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요. 저는. 네. 4963번님께서도 오케이 출첵합니다. 저는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뛰거나 걷기 운동으로 하지만 비가 오면 집에서는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어쨌든 운동하시네요. 네. 기성용 선수가 그 자신의 아내에게 한혜진 씨에게 그 외국에 함께 나가 있을 때 운동을 못 하니까 네.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스쿼트 하루에 100개씩만 하라는 주문을 네.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습관화 되니까 네. 할만하더라. 그리고 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100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4963번님 한 번에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스쿼트 네. 하실 때. 근데 운동이 외롭거나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네.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 빨리 실증이 나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시지 않고 네. 뭐 헬스클럽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마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집에서 영상 보시고 요즘엔 또 워낙에 영상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 많이들 참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무료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네. 작은 목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은 뭐 스쿼트 30개 도전한다, 100개 도전한다. 네. 아니면은 이번 달 내가 한 1.5kg을 좀 빼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면 그게 작은 목표예요? 아닌가요? 9422번님 비가 뿌리려고 준비를 하네요. 저는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합니다. 네. 매일 꼭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 걸어 다니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풍경도 살필 수 있고요. 가끔 반가운 지인을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는 그런 기회도 갖습니다. 네. 모든 일에 기초가 가장 좋듯이 걷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천히 걸으면서 세상을 만나보세요 하셨어요. 아 진짜로 이 마지막 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걸어보니까요. 네. 그동안 얼마나 내가 좀 바삐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가는 길인데 네. 걸으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있었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네. 색다른 느낌을 좀 갖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늘 빨리빨리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근데 사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으시는 분들은 좀 빨리 걸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좀 천천히 때로는 걸으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500번님께서 하늘에서 살짝 물이 떨어져요 하셨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나요? 네, 그런가 봅니다. 수정이 님도 지금 명지 쪽에는 비가 온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퇴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9323번님 누워서 다리 한쪽씩 20번씩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 다리 운동에도 도움이 될까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허리 근력을 맞아요. 키우는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다리보다는 허리 쪽이죠. 네네. 네, 다리를 들어서 올리는 거는 허리 쪽에 근육에 힘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다리도 뭐 계속 하다 보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쥐가 나죠. 오랫동안 하면. 네, 그럴 때는 그래도 마그네슘 먹어야 보니까 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꾸준히 운동들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처음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운동 끝난 다음에 마무리 운동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마무리 운동들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보통. 네,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하고 나서 네. 호흡을 내뱉는 순간 네. 운동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트레칭까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걷기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네. 걷기라도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5868번님 이제는 그냥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가족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특히 아내가요. 하셨는데.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 좀 해? 이러면 하지 숨쉬기 운동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거라도 꾸준히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집에서 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스트레칭 하면 그렇게 재밌나 봐요. 같이 따라서 해요. 그리고 애가 또 축구 교실 같은 데서 네. 자기가 배운 스트레칭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가 조교처럼 따라해보라고 가르쳐주는구나. 서로 마주보면서 해요. 네. 재밌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아들과 함께 운동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딸들은 안 하나? 저희 딸은 스트레칭 좀 하라고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본인은 자꾸 저랑 그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자꾸 미루고 있죠. 그래요. 네. 어찌됐든, 많은 분들 예. 운동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고맙고요. 네. 7842번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 행복이 이제 집에 모셔다 두고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아유. 드디어 이름이 생겼습니다. 임소은이라고. 네. 네, 소은이도 이제 오케이 청취자네요. 출근해서 1시간 정도만 일하면 퇴근입니다. 빨리 보러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네. 네. 그렇군요. 주민등록 등본 사진 올려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소은이 행복이가 소은이란 이름을 갖게 됐네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1명이 더 늘었죠. 그렇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어쨌든 소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저희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펀의 We Are Young 듣고요. 2부 코너로 넘어가 있을게요.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Now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 guess that I just don't. Maybe we can find new ways to fall apart. But our friends are back,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왠지 이 친구는 운동할 때 좀 예쁘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예쁜 운동복 입고. 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운동도 예쁘게 해요. 아니요. 저 운동할 때 저 오늘도 운동하고 왔거든요. 네. 운동할 때 데드리프트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으아 막 이렇게 네, 땀 많이 흘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괴성을 질러요? 네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 A병이라니까. 근데 8755번님께서 수영 씨가 운동에 네. 대해서 좀 많이 아실 듯하다고 추천을 좀 해달라 하셨는데. 아 운동이요? 네. 저도 운동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복싱 좀 많이 추천하는 아, 편이에요. 복싱. 저도 복싱 한 3년 했는데 네. 복싱 좋아요. 음,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께도 적극 추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김다롬 씨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 있어요? 제가 살 뺀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잘 못해서요. 저는 추천해 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뭐가 좀 재밌었어요? 저는 한 운동 중에서? 그나마 운동은 다 힘들지만 그냥 그 헬스하는 게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장 기본에 충실. 네, 네. 저는 뭐 필라테스고 뭐 요가고 이런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 네, 중에 네. 그런 것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복싱을, 수영 씨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8755번님, 혹시라도 복싱 배워볼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자, 오늘도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서 감경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경력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의 갈등 관계에 있던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아, 심신미약 또 나왔네요. 네, 안인득은 지난해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이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형이 감경됐다고 그래서 유가족들 중에 한 분이 또 실신되기도 했었고 오열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찌됐든 조현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네네. 뭐 치료를 잘 받다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맞아요. 벌였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하는 것이 이바구 스튜디오 진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이날 진주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문자를 많이 주셨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바로 이웃에 계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건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근데 뭐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입주민들에게 무조건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그것도 네. 골라가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글쎄요 심신미약 상태라고 봐도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행 시간이요 11분밖에 네, 맞아요. 안 돼요. 그 네. 11분 동안에 20명 넘게 살상을 네. 한 거잖아요.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심신미약이냐. 그렇죠. 치밀한 계획 하에 네, 네. 벌어진 행위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어찌됐든 2심에서는 심신미약을 좀 인정을 했어요. 네.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죠? 네. 그때는 이제 사형에 다들 동의를 했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에 발끈한 미국의 한 백인 여성이 한 살배기 아이의 면전에다가 일부러 기침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요거트랜드 매장에서 히스패닉계 아이 엄마와 또 60대로 추정되는 백인 여성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아이 엄마는 자신의 앞에 줄을 선 백인 여성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리두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자신의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백인 여성이 거리두기를 해달라는 아이 엄마의 말에 화를 내면서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야. 마스크를 벗은 채 아이의 얼굴을 향해서 두세 차례 기침을 한 뒤 매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 엄마가요, 현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히스패닉계였기 때문에 네.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면서 이게 하나의 인종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아들이 사건 이후에 기침을 하고 또 열이 약간 아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회복됐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또 합니다. 걱정을 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60대잖아요. 네네. 60대면 좀 웬만하면은 너그럽게 봐줄 그런 나이 아닌가? 아니 그리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거리두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모두가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네.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네. 이거 요구하는 바람에 뭐 폭행을 맞아요. 저지르고 이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네. 지금 인종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차별을 많이 받는 소수 인종이거든요. 네. 뭐 흑인들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인종 차별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오늘 뉴스 일단 두 가지 전해주셨는데요. 앞서 아닌 듯 얘기를 했더니 3232번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심신미약 주장하는 범죄자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네. 사실 심신미약 진짜 심신미약일까 의심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감정도 좀 법원의 판단에 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주치범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 네. 법에서의 감정은 그러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3, 4부에서 그 네. 변호사님 출연하시잖아요. 네, 네, 네. 나중에 오시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앞서 김다름 아나운서 운동 얘기하면서 우리가 AB형이죠 이랬잖아요. 네네. A병 아니고 김다름 씨는 애간장형이라고 7882번님께서 다시 맞아요.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 그때 그랬었어요. 네, 애간장형. 맞습니다. 자, 애간장을 녹이는 퀴즈 나갑니까? 네, 지금부터 제가 애간장을 녹여드리는 뉴스 네. 잘 들으시고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된 5살 배기의 이것이 충북 영동에 나타나서 한 양봉농가의 벌꿀을 훔쳐먹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어제 국립공원 생물종 보전원에 따르면 이 동물이 외진길에 있던 벌통 6개 중에 4개를 부수고 꿀을 먹어치웠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동물은 2015년 1월에 태어나서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이 동물이 민가에 들어가거나 또 사람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면서 농가에는 보험을 통해 배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요, 온몸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고요. 또 앞가슴에는 반달 모양을 한 하얀 V자형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꿀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반달가슴곰, 2번 곰돌이 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이에 보기가 또 바뀌었네요. 네네. 저는 사실 지금 원고에 있는 이 보기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밖에서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말이 아니느냐라는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요. 네. 민원까지.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네. 탈락된 이 보기 한 번만 읽어줘요. 네, 원래는 반달웃음 수영이었죠. 네. 한번 지어주시죠. 아, 이게 네. 보이는 라디오여야 하는데. 웃으니까 주름살만 보이네요. 네. 아니 근데 김다름 아나운서가 진짜 지금 아 근데 우리가 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제대로 웃음이 터졌는데. 아니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 또 뭐야?
네. 청취자분들께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을 나 사랑할게요.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 꼭 사랑해야 될 것 같고 꼭 행복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마법에 걸리는 것 같아.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기도 하죠. 이게 축가로도 네. 많이 불려지잖아요. 그렇다더라고요. 네. 자, 사랑하고 싶은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 네. 정답 발표해 주세요. 1번 반달가슴 곰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도 사실 이 기사 말씀해 주실 때 들으면서 네.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네. 물론 이제 열심히 꿀 농사 지으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부수고 이렇게. 네, 그렇겠지만 네. 그냥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희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3891번님께서 달달한 꿀이 많이 먹고 싶었나 봅니다. 아우 귀여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곰이 가장 좋아하는 게요. 네. 도토리래요. 도토리. 네. 오. 저는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 곰은 꿀이 더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2791번님도 정답은 반달가슴 곰이요. 정말 꿀을 좋아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네, 4963번님께서도 1번 반달가슴곰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토종곰인데 현재는 멸종위기 1급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근데 이 반달가슴곰이
그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먼저 보고 알아차리고 피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겁이 좀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자극을 줘버리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죠. 특히 이제 그 산속에 그 집 짓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야영장 네. 이런데 특히 음식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냄새 맡고 내려오거든요 또. 네. 네. 5158번님 저도 문제 들으면서 꿀 퍼먹는 귀여운 푸 생각하고 곰이구나 했는데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근데 그 참 신기하죠. 벌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 1599번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민가로 내려오니 참 안타깝네요. 에효 하시면서 네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네, 근데 네. 0500번님이 이걸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달곰에게 일단 물어보니까 훔쳐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있어서 먹었다 하면서 자신도 심신미약이니까 처벌은 피해달라고 아이고. 하네요. 야,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 짓습니까? 네. 예. 3232번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몇 년 전에 초읍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네. 야, 근데 그 나무 밑에서 네. 진짜로 널브러져 있네. 벌러덩 누워있네요. 벌러덩. 네. 부럽네요. 근데 진짜 반달 귀엽긴 같은 하네요. 곰. 네, 네, 네.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곰도 크면 좀 징그럽던데 이렇게 좀 작은 곰들은 귀엽죠.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늘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음. 네. 1425번님, 요정님, 똑띠님, 단디님, 오케이 출첵 다이빙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동물 보호에 관심이 부족해진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3부 때, 네. 3부 시작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알려주세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등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부산 제조업이 최악의 경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지역 주요 제조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3분기 부산 제조업 체감 경기를 가늠하는 경기 전망 지수가 5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은 수요 감소로 제조업 중에서는 업황이 가장 나빴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과 또 불황으로 최악의 시즌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부산상의 관계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걱정이라는 말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네. 아무래도 하반기 고용시장부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사실 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올 하반기쯤 되면 네. 다시 좀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좀 안정화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봐서는 뭐 계속해서 대유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올 하반기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들의 대응 능력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여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뭐 금융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지금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예측이 좀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지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니까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두들 좀 힘을 내 봅시다. 네. 힘내시죠. 자, 다음은 퀴즈가 있는 뉴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다가오는 26일과 27일에 금정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이것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부산 출신의 걸출한 이것 스타들이 총 출동하는 것인데요. 공연은 파케타를 시작으로 흑고 그랑파, 레브무벙, 카르멘, 베니스 카니발 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한국 남성 이것 교과서인 이원국 단장, 그리고 부산 이것의 자존심 김홍
이승련 단장, 또 정성복 예술 감독이 출연해서 부산의 이것 팬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의 원래 어원은 춤을 추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주제와 줄거리를 말하지 않고 몸으로만 표현하는 극무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발레, 2번 브레이크 댄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네.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씩 헛웃음이 나와서. 아, 근데 김다롬 아나운서가 자꾸 그 원고에 있는 보기를 주지 않고 새로운 보기들을 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보기에 대한 기대가 자꾸 높아지네요. 네. 두 번째도 좋았었어요. 아니 처음에 그랬나요? 원래 그 감사합니다. 원한대로 하는 네, 것도 네. 괜찮았는데 브레이크 댄스. 여자 아이들 어릴 때 꼭 이거 한 번씩 배워보거든요. 맞아요. 옷이 네. 너무 예뻐서 네, 네, 꼭 네. 한 번씩은 배워보는데 여러분들 정답이 뭘까요? 샵 1057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취미로 해봤는데 어. 선생님이 저 말리셨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네,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저에게 오히려 그만두는 거를. 아니 네, 어떤 분이셨길래? 저는 그 다리 찢기도 힘들고 아. 스트레칭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아, 그러고 보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요걸 했었거든요. 네. 아. 저는 나름 뭐 다리 찢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제는 몸이 굳어서 안 되죠. 아, 네. 그래요. 남자들은 이거 하는 분들에 대한 좀 환상이 있죠. 특히 저 고등학교 때 이거 부 학생들 네. 딱 그 스타일이 있어요. 딱 뒤에 머리 이렇게 아, 메고 많았고요. 네. 예. 근데 다리 저는 걷는 것도 남자분들 이거 하는 거 너무 매력적이던데요. 발레리노. 네. 아, 예. 이렇게 또 힌트를 주시네요. 아, 네. 갑자기 리쌍이 나오냐? 네. 여러분들 그 수영 씨가 방금 살짝 힌트 드렸습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빨리 보내주시고요. 5158번님께서 다롬 하나님 센스 좋네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어요. 보기에 대한 기대치가 다들 높아지고 아유, 계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두 분 그거 할 줄 알겠네. 아라베스크. 아유, 그 아라베스크 맞죠? 그거 아라베스크라고 하지 않나? 스트레칭에서 하면은 쫓겨났다니까요. 그걸 하고 있으면 지금 아. 네 여기 안 앉아 있겠죠. 아, 그런가? 네, 네. 저 좀 많이 알죠. 네. 취재했거든요. 아. 앙바, 앙어 막 이러더라고. 이게 악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이탈리아어인데 생각보다 용어는 프랑스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좀 신기했어요. 갑자기 잠깐 상상됐었어요. 뭐가요? 수영 씨가 이 옷 입고 있는 모습. 아, 진짜로? 네. 빨리 그거- 우리 1분 뉴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19금이에요. 계속 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1분 뉴스 시작할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통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주간 방역 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633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71명으로 전체 27%에 달하는데요. 특히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계기로 형식적인 서류 검역 등 항만 방역에 구멍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4, 전격 회동했습니다. 2, 1, 네. 회동했대요. 네, 회동했다고 합니다. 예, 뭐 잘하셨겠죠? 네, 자, 지금까지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3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네. 5868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윤하의 빗소리. 비 오는 거리 걷다 수줍은 웃음이 나 비좁은 우산 속에 너와 내 모습 참 이상하지 비 오는 날이 좋아졌어 지금 내 옆에 널 만나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부산에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요. 1425번님께서 부산에 비가 오고 있는데 김태희는 안 오겠죠? 에이 참. 네, 김태희는 안 오겠죠. 그렇죠. 네. 네. 모르죠. 또 뭐 영화나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아, 올 기회가 있을지도. 저 네. 이런 아재 개그 나오면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근데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런 문자 주시는 거 네. 보면. 네. 어찌됐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발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4963번님께서 블랙스완이라는 발레 영화를 보면서 아, 네. 나탈리 포트만의 발레 모습이 너무나도 네, 매력적이었어요. 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고 있는 모습하고 네, 그런 네. 모습들. 저도 장면 생각이 나네요. 네. 0500번님 0500번님 발레 첫 수업은 봉에 다리 올리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보통 발레 배우러 가면 네. 처음에 스트레칭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선 자세에서 이렇게 한 발씩 올리는 거 하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아라베스크 아니에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죠. 다리를 쭉 펴기가.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네. 뭔가를 막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도 좀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무용 시간이 있어서 그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Y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쪽 손으로 한쪽 발을 잡고 네. 이렇게 팔을 벌려서 몸이 Y자가 되게끔. 네네. 그거 연습하느라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거 턴 아웃이라고 하죠. 전문 영어로. 진짜? 네. 저희는 Y자 막 이러면서 1자 이러면서 Y자가 3점, 1자가 2점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1점 더 받아보겠다고 Y자 예.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나네요. 네. 8534번님께서 우리 딸은 발레리나가 꿈인데 가만 보면 몸치랍니다. 김다롬 아나운서 같은. 네. 근데 모르죠. 아직까지 어리니까. 네. 그럼요. 그 꿈을 꾼다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네. 부모님께서 옆에서 좀 적극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891번님께서 자세 교정에도 좋다고 하던데 저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1번 발레 하셨습니다. 네, 이게 자세 교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몸매도 예뻐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발레복 입는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희 딸도 네. 배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아는 동생이 발레리노예요. 그래서 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발레리노. 같이 저기 이제 사석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발레리노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남자들이 하는 역할은 여자를 들어올리는 거가 가장 크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서 허리 부상이 엄청나게 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래서 같긴 해요. 발레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대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벼운 발레리나가 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마음일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도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반달 가슴곰이었죠. 1599번님께 드리고 2번 발레 맞히신 6989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앵스타 퀴즈는 매일매일 계속되니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자기야, 이거 봐봐. 왜 이거 봐봐. 뭔데 좋은 거야? 뭔데?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내 지금 관심 종목이거든. 오늘 봐봐. 다 빨간불이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시뻘건 이거 기둥이야. 주식 아니야? 주식?
주식이지. 요즘 하도 주변에 주식한다는 애들 많아서 나도 한번 어플 깔아가지고 한번 봤거든. 내가 지금 눈여겨본 회사들 여기 싹 담아놨는데 이거 봐봐. 와, 여기는 어제 상한가를 쳤어. 이거 어제 샀으면 얼마를 버는 거야? 나는 상한가가 뭔지 모르겠고 자기 이거 안 돼. 어플 당장 지워. 아니 이걸 왜 쳐? 나 내일 장 열리자마자 9시 땡 하면 이거랑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오른다. 이거 살라고. 자기야, 우리 집 살림살이를 좀 생각해봐. 지금 주식이 가당키나 해? 주식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아니야. 무슨 오해? 한 달에 찔끔찔끔 이렇게 적금 넣는 것도 지난달엔 빼먹었다고 적금 넣을 돈이 없어서. 근데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지금? 아니 그쪽에서 그 적금 넣는 돈 있잖아. 그 차라리 주식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안 산다. 우리도 투자의 방식을 바꿔야 돼. 이렇게라도 사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자기는 지금 그 생각부터가 글러먹었어. 뭐가? 주식으로 한탕 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그게 무슨 한탕이야. 투자야? 그건 투기고 도박이지. 그리고 투자라는 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투자야 투자는. 아니 자기가 지금 말하는 그 적금도 일종의 투자야. 근데 적금 그거 1년 넣어봤자 뭐야? 이율이 한 2%도 안 되지. 지금 2%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돈을 주식했으면 그게 수익률이 2%가 아니라 20%가 넘는다는 말이야. 또 사투리 나오게 하네. 그거는 잘된 사람들 얘기고 쪽박 찰 사람들 얘기는 왜 안 하는데? 아니, 내 주변에 마이너스 20% 찍은 사람들도 세고 셌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안 사고 이렇게 관심 종목 넣어뒀다가 몇 날 며칠 지켜본 거야. 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괜찮아. 자기야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어제 영훈이가 말해준 건데 얼마 전에 여기 100만 원 넣었거든. 한 2배쯤 벌었대. 이거 봐봐. 자 이거는 유진이가 고마해라 좀. 왜? 친구들이랑 자기 그렇게 주식 얘기하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다 잃는다. 무슨 고마해라. 쌍팔년도 말이야. 나 믿고 지금 그거 적금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깨서 나 줘봐봐. 내가 이거 한 달 안에 한 3배로 불려줄게. 3배. 3배는 무슨 절대 안 돼. 나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돼. 그리고 주식할 돈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적금 넣어서 고이 잘 모셔다 줄 테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자, 알았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뭐가 자기가 불안해하니까 안 할게. 진짜? 진짜지? 대신에 나 금 산다. 금. 뭐? 요즘에 금값이 장난이 아니래. 진짜 금값이 금값이야. 적금. 금 말고 적금. 오빠 한번 믿어봐. 몰라? 믿어봐. 믿을만 해야 믿죠. 사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네. 여러분들, 글쎄요.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적금 같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 그리고 이거 현금 둬서 어디 넣어봤자 뭐 쓸 데도 없고 차라리 주식해서 돈이나 벌자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적금처럼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는 김옥희. 네. 아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주식이나 금으로 투자의 방을 돌려보는 게 좋다라는 정오우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부들이 뭐 서로 의논을 하기도 하지만 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굉장히 불화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다 몰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만 알게 되는 거죠. 결과만 알게 되는 거죠. 모르고. 네. 네. 근데 저는 워낙에 제가 경제에 관념도 없고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주식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김옥희의 손을 높이 들어주고 싶습니다. 야, 00번님께서 네. 야, 이거는 안 들어도 김여사 승리입니다. 고기는 먹은 놈이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김옥희의 손을 들어주실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금 이런 투자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는 정호의 손을 들어주실지 그리고 주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재테크 이런 것들 성공하신 노하우가 그렇죠.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네. 실패하신 경험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하도 주변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혹하시는 분들 좀 많이 근데 계시거든요.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을 잘 못 봐서.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는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돈을 좀 많이 태워서 전문 용어 나오네. 전문 용어 나오네요. 조금의 네. 짭짤하게 좀 버셨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재테크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가가 이 노래 듣고 싶은가 봐요.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네 마음 외로울 때 아파서 눈물 날 때 언제나 기대 넓은 가슴 줄게 한 번은 사랑해도 천 번은 사랑해도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 오빠 말만 믿어라 손만 잡아도 좋아 속 보이는 말이 아냐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한 번은 사랑해도 천 번은 사랑해도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 오빠 말만 믿어라 손만 잡아도 좋아 속 보이는 말이 아냐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오빠 이 오빠는 세상을 다 줘도 너와 바꾸지 않으리 오빠 너만 원한다 너 때문에 웃는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남자답게 내 말 책임질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니까 오빠 네. 절대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빠 믿으면 20%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20%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주변에 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는데 네네. 간혹 보니까 대부분 조금씩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요 최근에는 이렇게 가끔 뭐 자리 뭐 식사 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있을 때 네네.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보면 전부 다 네, 주식창을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시는 거. 네. 그런 분들은 휴대폰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장 시작할 때 아니면 장 끝날 때 네. 요때 한번 확인하고 오늘 떨어졌네 뭐 올랐네 요 정도. 네. 두 번째가 좀 위험한데 단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타라는 게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인데 네. 정말 시시각각 호가가 너무 막
등락폭이 엄청 커요. 네. 뭐 100원, 200원부터 해서 1,000원, 뭐 3,000원,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오.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타 치시는 분들. 예.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넣었다 뺐다를 하시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은 일정 정도 수익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오르면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 오. 못 빼는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주식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극히 없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요. 네. 아 이때 좀 팔까 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마이너스 20% 급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면 이제 손해 본 거 네,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냥 못 팔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3년이고 4년이고. 똑같은 주식을 그걸 안 팔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물론 그 저기 표상에는 마이너스 몇 네네. 퍼센트라고 떠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죠. 근데 사실 그게 내가 좀 여윳돈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힘든 거잖아요. 네네. 7842번님께서 주식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저도 비상금으로 주식했는데 네네. 팔지도 못하고 지금 1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5282번님께서 적금을 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주식도 조금 하고 싶네요.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네. 쪽박 안 쳐야 할 텐데. 4963번님 주식은 알고 하면 투자지만 모르고 하는 순간 100% 망하는 도박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고개를 끄덕하고 계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그게 되게 올바른 주식인데 네.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이게 순간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서 돈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치고 네. 빠지는 순간 급락을 해요. 그럼 이제 꽁꽁 묶이는 거죠. 네. 네네. 어쨌든 주식을 잘 모르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하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주식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명정현 연구원이 네. 주식은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신 분들은 시작하지 그렇죠. 말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네. 돈을 잃어도 돈을 잃으면 괜찮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큰 타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좋죠. 네. 3891번님 저는 적금 넣어서 차곡차곡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거 샀다 치고 적금 모으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시작 좀 해보려고요 하셨어요. 남편분은 좀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뭐 별로 터치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주식 때문에 웃고 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보니까. 네. 6423번님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많은데 성공했고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하셨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이. 1862번님 있죠. 주식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난 단디편. 오. 주식해서 좀 좋으셨나 보다. 그런가 이분은. 봐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혹할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성공해 보신 분들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 네. 9006번님 주식을 하거들랑 재산이 100억 이상이면 하십시오. 그럼 취미로 하고 네. 단타 치고 빠지는 거 계속하다가 쪽박 찰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7631번님 스마트폰 나오고 주식 보는 중독에 걸렸어요. 그렇더라니까요. 제 네.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을 하시려면 네. 그 증권회사 직접 주식- 가셔야 되는 거죠. 가셔서 네. 의자에 계속 앉아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써가지고 넣고 네. 다시 또 빼고.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네.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제 넣다 뺐다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문 보면 그 이렇게 주식 맞아요. 그 다음 날 네.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저도 저희 집안의 아버지가 이 주식을 잠깐 좀 손을 댔다가 네. 예. 좀 많이 우울했었죠.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해도 괜찮다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식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잘 못 봤다. 이 부분에는 다들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하시잖아요. 저는 그 돈을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데 10만 원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한번 장남 삼아서 이렇게 공부 삼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있는 제 자신이 어느 순간 되게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진짜 그
얼마에 막 네. 100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내가 네. 집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차라리 그거 말고 이 네. 시간에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싶어가지고 네. 빼버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투기가 되고 도박이 되면 문제지만 뭐 하나의 또 재테크 수단으로 네, 활용을 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잘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십시다. 네. 5214번님께서 하기 나름이에요. 몇백만 원으로 주식 시작해서 10년 만에 집 샀어요. 작년에 50 후반 아줌마입니다. 와 진짜요? 우와, 진짜요? 이런 분 제 주변에 처음 봐요. 친하게 지내요. 네. 아,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큰 뭐 진짜 한탕 이런 걸 생각하신 네.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네. 네, 조금씩 하시다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또 크게 성공하신 분들 이 얘기 들으니까 하고 싶다. 하지 마시라니까. 5114번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잘할 자신 있으신 분들만 네. 네, 여윳돈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으시네. 근데 5214번님 때문에 네. 네, 마지막에 살짝 정호흡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네, 네, 그럼에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기목기승을 외쳐주신 9323번님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가자 하시니까요.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윳돈 갖고 제대로 공부해서 조금씩 하실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NC다이노스 나성범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이들 힘드시죠? 야구 경기도 무관중으로 하면서 그동안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저처럼 우리 경남도민들도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민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이변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앵커들의 수다에서 안인드 무기징역 선고 얘기를 잠깐 네.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민주 변호사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아니 법원의 판단은 왜 국민들의 감정과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사건은 네. 제가 저랑 방송하셨었잖아요. 방송도 했고 네. 또 다른 방송사의 TV에 출연을 네. 해서 얘기를 했던 사건이라서 네, 저도 네.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또 판결이 어떻게 날까 이렇게 많이 기다렸었는데 조금 놀랍죠. 네. 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사람이 정신이 일단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감경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요즘에 뭐 얼핏 하면은 다 심신미약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분은 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건 그렇긴 맞는데 한데. 문제는 네. 그 피해를 네. 다른 주민들이 본다는 그러니까요. 거. 네. 그게 그리고 참 그때 뭐 안타깝습니다. 치료를 중단했던 상태라서 그러게 더 심각한 말입니다. 부분이 있었죠. 네. 음. 어쨌든 뭐 이민주 변호사께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3159번님께서 이 시대 최고의 민주적인 변호사인 이민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그 강대 딱 좋은 라디오에서 아마 이분 이름을 불러주셨나 봐요. 아. 깜짝 놀라셨다고. 혹시 제가 네.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민주 변호사님 연락드려도 되지요? 오케이? 하셨어요. 아우, 네, 그럼요. 네. 아까 노래 나왔잖아요. 네네. 오빠 한번 네, 믿어봐. 네. 네, 입양 한번 믿어보시죠. 이야 잘하신다. 네. 아유. 그래서 강PD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이들 반겨주시네. 234번님도 이변 오셨어요 하시면서 네, 반겨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들 이제 이사를 해본 경험들은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데 네. 생각보다 또 이거를 또
당장 딱 필요할 때 생각을 못 하시는 잘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저는 있죠. 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꼼꼼하게 잘 안 따져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오늘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변이 한번 믿어보라고 하니까 네,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세입자 네. 좀 편 아닌가요? 아, 이게 네. 원래 임대차는요. 그 민법에 네. 전형 계약이라고 해서 그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계약 중에 하나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네. 민법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이 임대차 보호법을 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고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법이 적용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법적인 얘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좀 실제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네, 문자 올려주시면 아마 이변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생각보다 좀 얽힌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많고 실제로 뭐 상담 요청이나 뭐 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있고 네. 이 좀 문제되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상담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많이 들어옵니다. 어찌됐든 뭐 이사를 앞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또 이사를 해보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예,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네, 예. 여러분들 오늘 문자로 상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예. 네, 미루지 마시고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저희 4부 넘어가면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께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4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그 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사례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아 나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 좀 궁금하다 하시면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직접 상담하신 내용이라면서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김 씨는요, 5년 전 은퇴를 하고 유일한 자신의 수입이 부동산을 세를 주고 받는 월세 5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꼬박꼬박 월세를 주던 임차인이 지난 2020년 2월분 월세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 씨가 밀린 월세를 달라라고 독촉을 했더니 네.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된다. 보증금으로 준 1,000만 원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 씨는 보증금은 이미 그 김 씨 자신의 대출을 갚는데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생필품을 살 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네. 네, 이 상황에서 김 씨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5개월 분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했죠. 네. 네. 저는 못 보낼 것 같은데? 이유는요? 아니 왜냐면 일단 보증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월세는 50만 원이고 네. 5개월밖에 그 밀리지 않았으니까 뭐 하더라도 250만 원 밀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 제하더라도 75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네. 당장은 좀 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5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5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더 지속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정답은요. 네.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왜요? 자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 임차인이 5달이 아니고 한 달분을 밀렸다면 네. 그러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한 달에 내보내는 건 좀 너무 야속하니까. 그러니까. 네, 안 된다고 저도요. 하고 싶네요. 네. 두 분 다 네. 같은 네. 의견이세요. 네. 자, 이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어쨌든 네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 달 못 낸 거 갖고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네네. 자, 정답은요. 적어도 한 달 월세가 밀린 것 가지고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네.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2달치 밀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 문자로도 질문을 주셨어요. 네. 월세가 2달 이상 밀리면 네. 원래 했던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2달. 이러면 다음엔 또 3달, 4달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한 달은 네. 근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2달. 저는 2달까지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2달까지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2달까지는 봐준다. 한 석 달 네. 정도 되면. 석 아니, 달 앞서 정도면? 그 5달 정도, 5달은 가능하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밀리는 걸로. 네. 5개월. 네. 조세영 아나운서는 저는 아무튼 2달도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자, 이 경우는요. 답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 경우가 뭐냐? 자, 제가 처음에 사례를 얘기할 때 이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죠. 주택과 네. 상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2기의 차임, 그러니까 2달분이죠. 네네. 해당하는 만큼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고 임차인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 2달분만 밀려도 네. 해지 네. 가능하고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3기의 차임액, 그러니까 3달분이겠죠. 네. 거기에 달하는 만큼 연체를 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주택은 2달분, 상가는 3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그 질문 올려주신 내용도 월세가 2달 이상 밀리면 원래 했던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무효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네.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가 계약 해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이 해지권은 자기가 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임대인이 그냥 해지 안 하고 일단은 좀 더 살아라 라고 두면은 일단은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네. 2달 이후부터는 언제든 해지권을 해지할 수 할 수 있죠. 있는. 그런데 대신에 해지 안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 갚았다. 네. 더 이상 밀린 게 없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계약 기간만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네.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8755번님도 법적으로 3개월이 아닌가요? 달세 못 내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가 건물입니다. 234번님도 3세번이라고 석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되네. 하셨어요. 네. 네. 네, 상가 건물이. 상가인 경우에는 석 달까지는 괜찮은데 주택이라면 2달이 연체가 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매매가 아니라 네. 그걸 이제 뭐 월세나 전세를 하잖아요. 네네. 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잖아요. 뭐 2년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아. 보통 계약을 할 때 네. 2년으로 많이들 하시죠. 그게 법적으로 2년이 정해져 있는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월세는 어떻게 돼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다달이 내는 걸 그래서 월세죠. 네. 네네. 보증금 얼마 있는데 그게 딱 계약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그게 네. 월세를 대신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월세를 마음대로 충당할 수는 없고 월세는 꼬박꼬박 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계약, 1년 계약 이렇게 해도 괜찮네요? 그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건 정하기 나름이죠. 계약 기간은.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있는 건 게 아니네.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아닌데 뭐 상한 기준은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보통 이제 2년으로 정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가 2달치가 밀리면 임차인이 일단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가는 일단 석 달까지 네, 석 밀리면 달치. 상가를 비워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임대인이 일단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 하면 뭐 그대로 집이든 상가든 그대로 사용을 일단은 할 수 사용할 있다는 수 거죠? 있는 거죠. 예. 네, 네. 해지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임대인 김 씨 같은 경우에 네. 임차인 사정도 딱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생활비가 지금 끊긴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 아무래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차임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싶겠죠. 네네. 근데 아까 보니까는 그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것도 다 써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 그 내보내려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요.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동시이행 관계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은 안 돌려주면서 너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김 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자기도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바로 구하던지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만약에 그러면 그 1,000만 원만큼 네. 월세를 계속 삭감을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는 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월세를 계속 밀린 사람 같으면 앞으로도 안 낼 확률이 네네.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보증금만큼 다 찬 거예요. 네. 밀린 월세가. 그때 가서 나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나가 버리면 억지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나가게 하려면은 법에서 인도 네.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판결 받고 집행하는 기간도 그러네요. 짧게는 몇 네, 달, 네. 길게는 몇 년 걸릴 수 있기 그동안 때문에 계속 네. 거주하는 그래서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기간을 계산을 해서 한 6개월 전에 네. 인도 소송을 제기를 해요. 아, 네네.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그 기간이 다 될 즈음에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게 그래서 아. 미리 제기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보증금이 0이 될 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네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 기간 채우고 소송을 하면 네. 늦으니까. 아,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 3159번님께서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맞죠? 하셨어요. 맞는데 그 법을 특별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좀 네.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7433번님께서 전세 계약 만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자와 함께 전세금을 반환받을 법적 조항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시이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 나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 나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고 들어가야 네, 된다. 네, 네, 네. 그럼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거기 살지 않으면서 네.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계속 살면서 네. 돈을 돌려받기를 기다린다면 또 내가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기 좀 힘들 수 있고 아. 나아가서 월세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럼 어찌됐든 그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제하고 왜냐면 나도 못 받은 게 있고 네. 그러니 그만큼을 공제를 해서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새로운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좀 계약 알아두셔야 기간도 되는 그렇고. 부분들도 많네요. 그런데 네.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얘기가 잘 통하고 서로 사정도 좀 많이 봐주고 하면 몰라도 별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아요. 근데 네네. 결국은 서로의 입장만을 이제 고집하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 이제 이런 문제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직접 상담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어떤 결론? 이거 상담 내용 요거. 아, 근데 예. 이게 뭐 상담은 제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갖고 네. 서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해결이 돼서 뭐 소송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다음 사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임대인 김 씨가 그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당장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네. 지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게 이렇게 네.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보통 하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 김 씨가 임차인에게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면 집을 보여줘라. 이렇게 일러뒀어요. 네. 그런데 잠시 후에 부동산 중개사 이 씨가 이 임대인 김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집을 보려고 임차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한다. 그런데 집을 보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할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이 누군가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집은 네, 비워주기로 된 거죠. 네네네. 저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보여줘야 된다. 저도 네네. 보여줘야 될 것 보여줘야 같아요. 된다. 음. 네. 정답은요? 네. 보통은 우리가 임차인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집을 보러 오면 어떻게 하죠? 보여주죠. 보여주죠. 그렇죠. 네. 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오. 사실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나의 주거권이 또 보장이 돼야 되고 네, 내가 네. 사는 공간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집을 보여줘라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예. 집주인이 보증금을 새 임차인한테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네. 사실은 내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집을 보여줘서 그 집이 빨리 나가야 그게 낫죠. 아 확실히 내 보증금을 돌려받겠구나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집을 좀 보여주는 걸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을 계속 안 보여줬다가 새로운 사람들 못 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이는 틀어지고 네. 그에 따른 피해도 있을 텐데 그런 그래서 피해는 사실은 이게 제가 제 친구한테 네. 상담 의뢰를 받은 내용이에요. 어. 이게 또 지역이 서울이라서 보증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겠죠. 부산의 웬만한 아파트는 사고도 남을 보증금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보증금을 도저히 마련할 상황이 안 돼서 이 집을 팔아서 이 사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집을 안 보고 그 비싼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제가 사실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고 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그 새로 매매가 되지 않으면 네가 돈을 빌리던지 해서 일단은 아. 임차인을 내보내야 아.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오. 근데 이 임차인이 어쨌든 지금 월세가 계속해서 밀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건 그럴 수도 아닐까 있겠지만 라는 일단 생각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면 네. 나갈 의무는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도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최대한 잘 얘기를 해라. 네가 은행 이자라도 안 내려면 잘 얘기를 해서 저도 이 집을 팔아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하면 네. 임차인 입장에서도 돈을 확실히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또 어딘가로 들어가려면. 어. 그죠?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어. 네네. 꼭 그 내용이 그거 같네요. 요즘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네.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안 그래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 허름한 가게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제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도 잘 되고 그 일대에 손님들이 막 찾아와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건물 가치까지 상승을 했는데 주인이 이제 차임을 많이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됐다 빨리 나가라 라고 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골도 많이 확보했고 가게 옮기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전비, 인테리어비. 네. 그래서 각종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니 내내 죽었던 상권 다 끌어올려놨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진짜 맞아요. 서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진 게 그 서울에 있는 궁중족발 사건. 네. 아, 예, 맞아요. 이거 임대료 갈등으로 임차인이 결국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했습니다. 네. 그런 사건까지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생업이 달린 문제예요, 생계가. 네, 그래서 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곤란한데 또 임대인 입장은 어떻겠어요? 내 건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네, 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2년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근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네, 뭐 네. 나가야 되느냐 이런 그래요, 맞아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네.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끝났는데, 부분도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집이든 가게든 2년마다 옮겨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임차인 건물 입장에서는 나 계속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가 있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굳이 뭐 내가 임차인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법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묵시의 갱신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묵시의 갱신이 뭘까요? 서로 말 안 하는 거. 묵시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서로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묵시의 갱신은요.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측에서 특별히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이 네, 네. 계약 종료일을 그냥 지나고도 그냥 계속 쓰고 있고 계속 뭐 세를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네. 뭐 계약을 이제 종료하고 싶다. 네네. 갱신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한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전에. 네. 음. 그러면 일단 묵시갱신은 되지가 않고, 그래서 묵시갱신이 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계속 사용하는 건 좋은데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겠다. 네. 이런 식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묵시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저희가 오늘 뭐 임대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맞아요. 다 됐어요. 벌써 다 됐네. 그러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주 정도 더 얘기를 좀 이어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이후에라도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이민주 변호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임대차 2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이제 곳곳에서 제법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나 봅니다. 야구가 네. 취소됐대요. 그렇다네요. 네. 시청님도 지금 퇴근하시는데 폭우가 내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비 맞고 집에 가게 생겼네. 그러네요. 걸어서 와서. 네, 좀 어쨌든 맞죠, 장마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김경림, 그리고 진행이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헷갈려요. 저희 가기 전에 노래 짧게라도 한 곡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V1의 면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면도를 하다 가을날에 턱끝을 베고만 해요. 문득 거울에 그대 얼굴 스친 것 같아. 상처 따위는 잊은 채 멍하니 굳어지네요. 까칠한 수염 깎아주던 그대 기억에 신발을 서둘러 신다가 멈칫하게 되네요. 무슨 발이 이리 크냐며 내 신발을 신고 어색하게 걷던 그대 떠올라서 아직도 보낼 게 더 남았나봐요. 이별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그대 하나 보내기도 정말 아팠는데 아직도 잊을 게 더 많은가 봐.